flame we started. You know I'll fire in my heart, yeah. 안녕하세요. 뷰트파니원 정쌤TV 정상훈 원장입니다. 오래간만에 얼굴 보고 인사드리는 영상입니다. 피부활명수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피부활명수 영상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놓은 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몇 달째 그 주제를 찍어보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영상을 찍다가도 자꾸 수정을 하게 되고 찍어 놓은 걸 보고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찍어야 되겠다 하고 한 게 지금 거의 6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이 피부활명수 영상이 제가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압출 SMR처럼 압출하면서 머리에서 나오는 거 주저리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그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계속 이러면 또 너무 이 피부활명수 영상이 뒤로 미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그냥 그러면 좀 내가 다루기 쉬운 주제로 하나 찍자. 그리고 뭐 이렇게 한 몇 번 찍다가 조금 다시 피부활명수 영상 찍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내가 또 다루고 싶은 자꾸 영상 퀄리티나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자 라고 마음을 좀 바꿔먹고 오늘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주제로 피부활명수 코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댓글 Q&A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그 영상에 올라오는 댓글에는 답변을 드려야 할 만한 댓글에는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조금 더 길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좀 골라서 몇 개만 Q&A처럼 찍어 볼게요. 그리고 올려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익숙해지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댓글은요, 피부활명수 11탄에 올라가 있는 비립종 압출에 관련된 이 영상인데요. 그 영상에 나그네님이 마취를 하고 압출하는데도 아픔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이거 저희 한의원에서 압출할 때 마취하지 않습니다. 이제 비립종 영상이라서 제가 이제 비립종 같은 경우는 마취를 하기도 합니다 라고 안내를 드려서 그렇게 써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 한의원에서 압출해 드릴 때 저 마취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영상 촬영할 때만 마취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치료를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마취는 하지 않아요, 한의원에서. 그래서 영상에서도 마취하지 않은 분들이 모델로 누워 계시는 거고요. 이 비립종 영상에서도 그래서 마취 안 한 상태에서 비립종 압출하느라고 환자분이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장면이 나왔죠. 비립종은 사실 일반 여드름에 비해서 피막이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커팅을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아프세요. 눈가에 너무 많은 경우에는 마취를 하고 비립종 압출을 진행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오신 분도 한 40개, 50개 정도 비립종 제거하셨는데 1시간 정도 크림 마취 하시고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분 말씀 따르면 이제 커팅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아픈데 짤 때 아프다고, 이렇게 눌러서 짜내야 되니까 그 과정이 조금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는 게 압출할 때 마취를 안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비립종 압출할 때 뭐 많지 않거나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는 좀 마취를 안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제 마취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아플 수 있다는 거, 네, 그거 답변을 드리고요. 마취를 하고 하면 사실 비립종 압출 거의 통증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실제 치료할 때 안 한다는 거, 그래서 마취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압출 받으러 오시면 안 되니까요. 네, 그거 하나 답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압출에 연고 같은 거 바르나요?
안 바르나요? 바른다면 어떤 걸 바르나요? 이렇게 지니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염증이 있는 경우라면 압출 후에 연고 발라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깔끔하게 압출을 하고 났는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좀 심했어가지고 압출을 하고 나서 농이 빠지고 났더니 이렇게 안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압출하는 과정에서 좀 표피가 상해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상해서 이렇게 뜯어져 있는 게 너무 잘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 상처 났을 때 연고 바르고 밴드 붙이듯이 그렇게 뭐 발라주고 붙여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고는 후시딘, 뭐 마데카솔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밴드는 이제 듀오덤 아니면 여드름 패치랑 듀오덤이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그거 뭐 붙여주시면 되세요. 여드름 연고라고 소개되어 있는 뭐 크레오신 티 아니면 클리어틴 아니면 뭐 듀악겔 이런 거를 발라줘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그거는 압출 후에 바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좁쌀 여드름이라든지 뭐 화농성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각자 그 문제가 되는 여드름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와 있는 연고들이 여드름 연고예요. 그 클리어틴은 좁쌀 여드름, 크레오신티는 화농성 여드름, 그다음에 듀악겔은 둘 다. 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연고들이라서요. 꼭 압출 후에 이것들을 발라야 되는 건 아니고요. 피부 상태에 맞춰서 이제 이거는 여드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용하셔도 되는 연고예요. 그래서 압출 후에 연고 바라야 되냐요? 라고 질문을 하신 거라면 상처 연고 사용하시면 된다. 그 좁쌀 여드름 같은 거, 그러니까 염증이 전혀 없이 빨개지고 부어오르고 농차고 이런 거 전혀 없이 있던 거를 압출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안 바르셔도 돼요. 소독만 깨끗하게 잘 해주시면 그때는 그냥 두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선생님 좁쌀 여드름과 비립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이거는 그냥 보고 구분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이거는 좁쌀 여드름이고 이거는 비립종입니다 라고 뭐 할 수는 있지는 않고요. 이건 그냥 보고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좁쌀 여드름은 원래 모낭이라고 하는 피부에 그 솜털이 나는 그 구조 안에 피지가 찬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낭이 있는 게 기본이고요. 그러면 그 모공은 이 솜털이 나오게 원래 구멍이 나 있는 데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나 있는 데에 그 구멍 안에 그 피지가 차 있는 거라서 잘 보면 모공이 있습니다. 그 위에 구멍이 있고 그 안에 피지가 차 있는 건데 비립종은 사실 기본은 각질세포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 자극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각질세포가 분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그 각질이 피부 표면으로 나와서 이렇게 벗겨져야 되는데 안쪽에서 각질세포가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에 뭐 피지 같은 것도 쌓이기도 하고요, 같이. 그래서 피막 안에 이제 그 각질세포가 쌓여 있는 거다 보니까 얘는 구멍이 없어요. 원래 그 뭔가가 찰 수 있게 그 모공이라고 하는 뭔가가 피지 같은 게 차버릴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피지가 찬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각질이랑 피지 덩어리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구분이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립종 같은 경우는 알갱이가 정말 또렷하게 노랗게 모양이 잡혀 있거든요. 좁쌀 여드름은 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비립종은 블랙헤드가 될 수 없어요. 그 좁쌀 여드름은 원래 이렇게 열려 있는 구멍이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 뭐가 차 있는 거라서 그 열려 있는 데로 산소가 노출되게 되면 피지가 산화되면서 까맣게 블랙헤드가 되는데 비립종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모양을 보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게요. 환자분들이 그런 모양을 보고 그냥 사진이랑 모양을 보고 띡 구분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그리고
가시송모증이 코에만 생기나요? 이 가시송모증이라고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코에 생기는 블랙헤드 같은데 실제로 그거 빼보면 솜털이 들어있는 그 증상이 있어요. 네. 가시송모증이라고 부르는 증상인데 가시송모증이 코에만 생기나요? 블랙헤드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가시송모증은 솜털이 나는 모든 곳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솜털이 모공 안에서 이게 그 모발도 교체가 되잖아요. 그 헌 모발이 빠지면 새 모발이 올라오는 그런 변화가 있는데 솜털도 헌 솜털이 빠지면 새 솜털이 올라오는 그런 변화가 있거든요, 원래. 근데 그때 이제 그 얼굴 같은 경우는 피지가 있다 보니까 피지가 끈적하게 빠져야 될 그 솜털을 붙잡고 있는 바람에 안에 솜털이 남아서 이렇게 블랙헤드처럼 보이는 가시송모증이 되기도 해요. 그게 코에 제일 잘 생기지만 좀 뭐 흔하게 잘 생기시는 분들은 그 나비존 피부, 코 옆으로 이렇게 나비존 피부에 잘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시송모증이 몸에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이나 이런데 모공각화증처럼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등에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솜털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피지가 이거 위 솜털을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붙잡고 있어서 못 빠져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피지가 나오는 부분은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이마, 미간 사이 이런 데에 생기기도 하고요. 뭐 코나 나비존 이런 곳이 더 흔하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몇 개 했나요? 질문 하나, 둘, 세 개 했나요? 네 개 했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피부 할명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하려니까 진짜 어색하네요. 다음 피부 할명수 영상도 그래도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로 한번 또 준비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 좀 익숙해지면 좀 더 재밌는 얘기들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인사드려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주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